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무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밖에 날씨가 정말 봄에서 여름으로 그냥 확 넘어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차이나는 무비가 박수칠 준비 좀 해주세요. 네, 특별한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으로 대만 영화 감독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자,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 저희가 정말 너무 굶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배가 많이 고팠죠. 단비가 내리는 날 저희도 단비를 맞으며 대만 영화 특별 시리즈로 하반기를 이어가게 될 거고요. 저희 오늘 첫 번째 감독으로 이제 리안 감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하시죠. 리안 소개부터 리안 소개 말고 자기 소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영화이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여름엔 좀 라이트하게 하셨어요. 아직도 겨울인가? 아니, 이게 겨울에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이고요. 지갑은 뭐 비었지만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대만 영화 감독 시리즈 정말 감사하고 가슴 뛰게 이제 하게 되어서 이제 정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대만의 좋은 영화들과 대만의 문화, 그다음에 대만의 역사, 그리고 대만에 숨겨진 좋은 장소들을 차이나는 무비와 함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는 2007년 개봉했던 화제작, 정말 화제작이었던 리안 감독의 색개로 시작합니다. 이 색개라는 제목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중국 영화는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네. 네. 색개. 색개는 원래 이게 원작이 있잖아요. 그죠? 리안 감독이 붙인 게 아니고 그 원작에서 따온 이름이기 때문에 원작 소설을 그대로 쓴 거죠. 네, 장혜령의 소설 색개. 네. 그대로. 네. 짱아이링의 소설 짱하링. 색개. 짱아이링. 짱아이링. 짱은 그 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짱에모는 장에모라고 하나요? 중국어는 그 지읒과 쌍지읒의 구별을 하지 않아요. 네. 빵 중국어로 말하면 같은 음으로 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죠. 글자는 다른 건가요? 네. 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짱이모 하든지 짱이모 하든지 같은 발음으로 들어요. 중국 지금 사람들은. 신여성의 궁금은 왜 어느 때 장이고 어느 네, 때 그렇죠. 짱이냐. 왜 짱지 짱이모라고 안 들어? 그런 뭐 원리는 없어요. 비 오는 그러니까 날은 짱이고. 신여성처럼 이렇게 네. 혀를 꼬부라기 어려우신 분은 꼬부라기. 여보세요. 표준어로 하세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장이라 발음하면 되고. 장이 네. 맞나요? 장 하기 나름입니다. 네. 짱이링. 비 오는 날은 짱이고 맑은 날은 장이고 비 오는 날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짱으로. 맑은 날은 자장면. 아니 그래서 짜장면이나 짜장면이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맞네요. 짜장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색개는 무슨 뜻인가요? 색개는 이제 색은 말 그대로 색깔, 컬러라는 뜻이고 개는 뭔가를 경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네. 영어로? 아니 하실 줄 알고 나는 영어라니. 이제 영어까지?
러스트 아 맞아. Lust. Lust and 커션. Caution. Lust 네. and Caution.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색이 여기서 칼라라고 번역되지 않은 것은 이 색이라고 하는 글자의 중국어에 보면 한자에 워낙 옛날부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칼라라는 뜻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밝힌다는 뜻도 되고 약간 이제 욕망. 욕망, 인간의 욕망, 성적인 욕망, 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lust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쓰인 거죠. 성욕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인 거고, caution은 이제 말대로 뭔가를 주의한다, 경계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개는 중국어로 읽으면 찌에인데요. 이 영화가 나중에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오브제가 하나 나오죠. 반지. 예, 반지인데 반지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찌에즈라고 해요. 개지. 지는 이제 손가락 지자를 써가지고 찌에즈이란 말을 중국어로 하면 반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끼라고 할 때 개는 뭔가를 주의한다, 경계한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제 느낌에는 이 영화의 중요한 오브제인 반지와도 뭔가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런 글자의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색개라는 표현이 한국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영화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940년대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상해와 홍콩 지역을 무대로 일어났던 곳인데 사실은 지금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 정말 중국을 대표하는 너무 예쁜 여자 배우 탕웨이가 온몸을 바쳐서 촬영에 임한 너무 매력적이고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중국에서 상영이 됐나요? 그때 논란이 굉장히 됐었죠. 삭제판으로 상영은 됐습니다. 예. 네, 부분 삭제판으로. 네. 뭐가 삭제가 됐을까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죠. 네네. 배드신이 삭제됐죠. 네. 네, 그래서 색개를 아마 찾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색개 영화의 배드신이 워낙 유명하고 농이 짙어서 그 배드신만 모아서 파일을 따로 P2P에서 유통하는 그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외설이라기보다는 그 장면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됐다라는. 근데 그래서 외설이냐 예술이냐 막 그때 영화 보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감독판 무삭제판도 저도 봤었는데 정말 양조위가 아니었다면 100% 외설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농이 짙은 색이 정말 아주 강하게 드러난 영화였죠. 정형외과가 갑자기 장사가 잘 됐다고 그 시즌에 그거 영화 보고 와가지고 따라하다가 허리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 요즘엔 통증의학과도 괜찮습니다. 새로 따라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네. 그런 얘기 진짜, 있었어요. 네, 기사와도 본 것 같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기 가족끼리 함께 본다거나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체위가 나오고 이거를 정말 예술적으로 풀자. 리안이 아니었다면 또 저희가 리안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하는 이유도 사실 중국 영화 감독이지만 헐리우드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 영화도 사실 수상 실적이 있죠. 국제 영화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베니스 영화제. 그렇죠. 예. 2007년에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사실 아시안계 감독들이 이런 그 베니스 영화제나 칸을 이제 잡는다라는 것이 그냥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능력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어떤 아시안의 문화라든지 어떤 감성들이 통하는 어떤 그 선이 있다라는 얘기라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칸 영화제 결과도 그렇고 좀 이 리안 감독도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사랑하는 게 아닐까?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의 연출법이 그런 게 좀 생각이 돼요. 이따가 또 얘기를 더 나누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영화 본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희의 첫 번째 코너 차이나는 한 장면 준비하셨죠? 네.
이렇게 빨리 오나요? 훅 들어온 훅 느낌. 들어오나요 갑자기? 아니, 좀 더 얘기를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이 색계에서 개를 잊어버리고 계속 색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세계 머물러 있으십시다. 아 그럴까요? 비도 오는데? 아니 그래도 뭐 비도 오는 데는 뭐야? 아니 비가 오면 뭔가 너무 끈적. 외설적이에요. 왜 이 영화에서 비 오는 장면이 꽤 나오는 거 아시죠? 이 남자가 여자를 맞아요. 은밀한 곳으로 부를 때도 비가 오고. 그래서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중요한 네네. 부분에 있을 화양 때 연화에서도 예. 비가 내리고요. 비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약간 일탈 아니면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듯한 어떤 시간의 어떤 궤도를 또는 관계의 하나의 변형을 슬쩍 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네, 딱 그래서 구분 지을 때 네. 여기 영화에서 사실은 뭐 차이나는 한 장면까지는 아니지만 반지가 개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저는 좀 섬뜩했다는 게 이 이제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친일 정부의 어떤 관료와 그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된 여 스파이, 여 첩자 간의 이제 사랑으로 이제 그 암살 작전이 실패하고 관료가 살아남는 비극적인 결말인데 저는 그 두 사람의 농염한 정사신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중간중간 나오는 개였어요. 개. 사냥개. 전 진짜 그게 무섭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맨 첫 장면도 개였어요. 네, 너무 개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몇 번 봤지만 처음 볼 때도 그 개가 그 개를 잡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막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의심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을 막 신고할 것 같고 막 이런 감시의 눈초리 막 되게 그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라는 표현이 어떤 규율 규칙 이런 건데 그 보이지 않는 눈 감시의 명은 이게 개의 눈빛이 저는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도 되게 제가 비 얘기 자꾸 하지만 비가 내리는 장면도 사실은 사람이 더 비가 내릴 때는 향기도 짙어지고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맑은 날 햇빛 아래에서 일어나는 정사신하고 비가 내리고 어둑하고 가려진 곳에서 눅눅하게 하는 정사신하고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불륜이기도 하고 서로 속이는 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네. 네. 저 이 아니, 영화 여러 번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느리게 봤어요. 근데 다시 봐도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예. 탕웨이? 예. 아 예쁘죠. 그렇죠. 그냥 아우, 이제 아름답죠. 네. 아름답죠.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영화가 그냥 내 고백을 하자면 왜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땐 저는 기피하고 안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코오션? 코오션? 아니 워낙에 영화 소개를 너무 외설적인 걸로만 맞아요. 많이 해서 진짜 그냥 왜 예전에 그랬을까? 봤던 무슨 원초적 본능 같은 맞아요. 그냥 야한 걸로 영화로만 생각을 하고 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보면서 그게 내용이랑 정사신이 있는 게 그러니까 무삭제판에서는 안 느껴질 것 같은데 이게 있어야지만 색과 개를 이해하는데 되게 또 도움되고 도구인데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는. 네, 그럼 삭제하는 건 영화의 영혼을 훼손하는 거예요. 전 무삭제판 3번 봤어요. 그 러스트니까 영화 제목 자체가 이제 네. 소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에서 왔지만 소설의 제목 자체가 러스트니까 성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없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리안 감독도 중요하게 이 장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차이나는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은 차이나는 여러 장면으로 얘기할 네, 수밖에 그렇네요. 없는데 네. 정사신이 하여튼 여기는 정사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어떤 몸부림 또 소통 자기의 확신 뭐 자기의 어떤 존재의 몸부림 뭐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네. 그리고 양조위의 등이 엄청 멋있어요. 등 근육이 살아있어요. 언제 나오지? 천천히 그 카메라가 등을 훑는데 전 처음에 탕웨이인 줄 알았어요. 다들 새벽에 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새벽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절대 낮에는 보지 못하는. 뭐 이 두 분 오늘 신나셨네요.
저는 오늘 최대한 침묵을 자제하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네. 예, 엄마가 아시면 안 되니까. 엄마가 듣는다고 그랬죠? 네, 엄마가 네. 애청자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 살짝 오해하지 긴장되기도 마세요. 한데. 아니 저는 그러면 이제 새끼 얘기 나오니까 덧붙이면 이제 잠깐 방향을 틀어서 그 들었을 때는 새끼가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새끼. 그것만 해도 또 충분하게 와닿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단어인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보니까 개장면도 맨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인상 깊었는데 그다음에 이한 감독의 새끼는 가운데다 이렇게 빠를 했더라고요. 네. 선을 그었죠. 근데 내가 읽었던 장혜령의 새끼는 쉼표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원래 근데 이게 번역된 거랑 이런 거 보면 중국이 아닌 것 같아 갖고 좀 찾아보면 어떨 때 보면 마침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가지가 좀 다 다른데 좀 의미 부여를 하면 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그치 뭔가 그 이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색과 개가 나란히 공존하면서 거기서 오는 좀 갈등 이런 걸 좀 얘기하려고 본인은 일부러 막대기발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원래 장혜령은 마침표로 썼대요. 그거 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마침표로 썼다는 거는 색이라는 게 좀 끝나고 뭔가 다른 그럴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색에서 개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가 있지 색은 않을까? 처음에는 그냥 육체적인 그런 정사에 머무르다가 개는 그 반지로 봤거든요. 저도. 근데 반지? 보면 나중에 영화에서도 보면 반지에서 그 탕웨이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도망갈 수 있게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뭔가 육체적인 정욕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근데 두 사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탕웨이는 개에서 색으로 눈을 떠서 간 거고 그 리 대장은 오히려 그 뭐지? 세계에서 사랑에서 사랑에서. 사랑에 새로운 정말 두근거리는 사람 만났다가 결국 마지막엔 개로 마무리를 짓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존하는 맞아요. 과정을 공존. 오히려 이한을 더 중점을 더 두고 싶었던 것 같고 소설가 공존 공존하지만 절대 같이 네, 갈 수 없는 그지.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 고민하는 흔적으로도 같이 가려고 묻고 싶어요. 왜 이걸 이렇게 일부러 막대기발을 썼는지 리안과 이한이 알겠지? 위성통화? 네, 전화할까요? 이한을 만나면은 묻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 오늘 시차 보다가는 때문에 지금 바로 안 될 거예요. 고작 1시간 아닌가요? 아니 미국에 있잖아요. 지금. 아니 도대체 자영업 계속 조용히 계세요. 오늘 안 되겠네. 미국. 전 사실 이 새끼를 보면서 한국의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뭘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쌍화점. 쌍화점이 좀 생각났거든요. 예. 아니 그게 정사진 때문에 쌍화점이 생각난 게 아니고 쌍화점도 어떻게 그런 거 보면 있는 같은 거지. 구조잖아요. 왜 나는 그런 거 안 봐. 유명하지. 쌍화점도 재밌었죠. 네. 재미는 있었지만 근데 결국엔 그것도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네, 것에서 네.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네, 빠지게 네. 되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그것도 남녀 상열제사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일어난? 아유 우리 또 아니 고려말에 자영업이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이게 그 조인성하고 저기 나온 영화 아니에요. 네네 그렇긴 한데 예. 주진모? 예, 주진모. 그게- 그리고 송지효 나오고. 네, 송지효. 남녀 상열제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남 상열지사 아닙니까? 남남 상열지사. 고등학교 때 나중엔 배우는- 남녀 상열지사로 바뀌죠.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제가 배운 팩트예요. 남녀 네. 상열제사. 고려말에. 네. 쌍화점이라니. 아니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아 그래요? 예. 안 보셨나요? 네.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색과 느낌이 다 개가 다르네. 섞여 있다는 네, 측면에서 네, 네. 비슷하다는 네, 거죠. 네, 네. 색과 개가 예. 나는 개인적인 욕망의 색과 뭔가 지킴의 이런 나라적인 거 이를 떠올렸을 때는 우리가 전에 했던 바람의 소리 이것도 좀 네, 떠오르기도 네, 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스파이 영화니까. 그쵸. 네, 스파이 그게 제일 영화니까. 많이 와닿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어. 스파이 영화에는 늘 이렇게 멜로가 등장하죠. 멜로 라인이 있어야 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적과의 동침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거죠. 네. 적과 동침. 네. 아우 할 말이 차이 막. 나는 장면이
무르익는군요. 네. 저는 뭐 이 영화 자영업 어머님을 배려해 드려서 저의 차이난 한 장면 좀 뒤에 얘기. 어머님이 쌍화점은 아시나요? 어머니 잠시 커피 가져오실 시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차이나는 한 장면 결국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장면을 뽑을 수 있지만 배드신으로 뭐 우리 배드신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거 이제 다 좀 밀어놓고 그 반지 찾아주러 가는 그 장면에서 왕자즈가 그 얘기하잖아요. 빨리 가 이렇게 그죠? 네, 그때 네. 이제 그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 신호를 이제 거기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근데 그게 코미디처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스꽝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파처럼 그렇게 흘러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바로 그 탕웨이의 주인공의 지아즈의 그 뭐랄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바뀌는 장면을 잘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랜스 아이덴티티인가 네, 네. 기억했습니다. 정체성의 전환. 네. 확실하지. 반지. 저도 사실 반지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지. 이 새끼라는 제목에서의 개자를 게이지, 다이아몬드 반지 이걸로 해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거는 고스란히 여자 주인공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왕자즈입니다. 근데 보면 짜즈戒指 이게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발음이 비슷해서. 네, 발음이 비슷하고 그리고 실제로 상하이 말로 상하이어로 재즈를 짜즈라고 합니다. 네, 상하이어로. 네, 자영업 그러니까 그냥 놀라운데. 이름을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영화 자세히 봤네. 네. 왕자즈, 왕자지. 재즈. 왕지. 근거 있는 거 맞죠? 근거 있지. 발음만 그렇죠. 했다. 예. 하면 상하이어로는 이 아, 반지를 이제 와. 짜즈라고 합니다. 짜즈. 다 단어가 이렇게 모여져 있네.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계속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적인 걸 강조한 것 같아요. 표현 발음이라든지 그죠? 언어의 의미 부여를 계속 했고. 맞아요. 네, 네. 그거는 중국적인 걸 강조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반지는 그냥 반지라고 생각하는데 개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감독이 이게 이제 제작은 저쪽에서 했지만 아주 중국적이고 중국 사람들 방식으로 중국의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다라는 게 계속 밝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헐리우드식으로 아무리 다른 영화 와우장룡 같은 경우는 중국 영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중국 사람용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을 위한 중국 영화 뭐 이런 느낌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중국 쪽을 되게 강조하고 중국의 어떤 이야기들의 깊이 더 천착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리안을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영화들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리안이 중국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와우장룡까지만 해도 주윤발 때문에 봤죠. 사실은 감독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리안이 완전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전에 뭐 센스 앤 센서빌리티 같은 경우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감독이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든 로맨스 그냥 일반 상업 영화인데 저는 이 새끼를 보면서 이건 중국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내밀한 어떤 감정들 표현 방법들을 쓸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상하이의 반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그러네요. 되게 머리가 좋았다 이 감독이. 리아는 사실은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화를 아주 상업적으로만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난해한 예술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절충하는 그런 그 재주가 아주 뛰어난 감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왜냐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영화 공부를 했는데 이제 대만으로 돌아와 가지고 최초의 그 데뷔작은 쿵푸 선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제 쿵푸 선생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퇴직한 아버지가
미국에 사는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겪는 이야기예요. 근데 미국에 사는 아들은 그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미국 부인이랑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이제 문화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영화고, 두 번째 영화는 9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 분들도 결혼 피로연이라고 하는 그 역시 미국에 사는 그 아들 이야기인데, 이 미국에 사는 아들이 이제 동성애자인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문제적으로 그린 그런 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화는 음식 남녀라는 영화예요.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만에서 그 이제 호텔 주방장을 하시다가 퇴직한 아버지가 이제 딸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초기의 세 작품이 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가족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아버지 3부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91년부터 94년도까지 쿵푸 선생, 결혼 피로연, 음식 남녀를 찍고 나서는 미국으로 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95년도에 지금 조금 전에 신여성이 얘기한 대로 그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95년도에 미국에서 찍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 되겠고요. 우리한테 조금 더 주목받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2000년도에 그 와호장룡이라는 영화가 그 인기를 끌었죠. 와호장룡이 사실은 처음 개봉됐을 때는 아무도 안 보러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 해에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탔다고 하니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도대체 뭔 영화인데 상을 탄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개봉했을 때는 며칠 못 가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상을 탔다는 이유 때문에 재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재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리안이 대만 출신 감독이긴 하지만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중국인들을 데리고 이제 영화를 찍었던 첫 사례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새끼 같은 영화도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감독이기 때문에 중국 얘기만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센스 앤 센서빌리티, 뭐 아이스 스톰, 그다음에 헐크 이런 영화도 찍었어요. 헐크. 그다음에 브로크백 마운튼. 아, 명작이죠. 예, 이것도 진짜. 이제 그 동성애 그 자들의 이야기고, 뭐 라이프 오브 파이 최근에 뭐 이런 명작이죠. 것들도 있고, 그래서 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화들이 알려졌고 흥행에 성공한 그런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대만이 낳은 굉장히 세계적인 감독. 너무 부러워요. 이런 감독을 갖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라는 그런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영화 해석,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다 그러니까 에스닉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굉장히,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젠더라든지 이런 소수자 의식이 그 브로크백 마운틴 때도 엄청나게 이 영화에 대한 진짜 많은 평론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그 이런 것만 한 게 아니, 센서빌리티는 제가 봤던 어떤 영국의 어떤 그런 로맨스 중에 저에겐 진짜 고전으로 남아있는 여러 번 그 영화를 봤거든요.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전혀 그 이전의 대만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연출 역량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풍부한 사람은 독서를 많이 하나? 머리가 좋나? 뭐 이런. 우리도 요즘 막 지식인의 시대라고 하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겠죠.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필모그래피가요 하나로 딱 합혀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리안 감독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다루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장르적으로도 보면은 무슨 이렇게 헐크 같은 영화도 찍고, 그죠, 히어로물도 찍고, 뭐 멜로물도 찍고, 또 역사물도 찍고, 무협도 찍고, 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찍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있을까? 저는 혹시 이야기가 아닐까. 리안 감독은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그게 장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잘 직조해가지고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많은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야기보다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감정을 직조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물론 있는데 항상 리안의 영화를 보면은 이 감정의 흐름이 굉장히 세밀하고 감정의 전환, 감정의 어떤 공감, 감정의 단절들이 사건에 되게 중요한 모티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센스 앤 센서빌리티도 제목도 워낙에 되게 잘 줬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리안의 영화들 헐크는 제가 리안 건지 몰랐는데 다른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리안이 감성적인 면 감정에 되게 민감하고 센서티브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반지 얘기하고 개 얘기하고 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지금 차이나 한 장면 네. 하는데 차이나 한 장면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죠? 네. 했잖아요. 우리는 둘은 했어요. 네. 두 분 하세요. 네, 책사님. 저도 아니 가장 물론 기억에 남는 거는 배드신이겠지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용기 있게 아니 의미 있게 와닿았던 거는 반지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비슷한 것 동의하십니까?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양조위가 얘기한 멘트가 있었어요. 그냥 뭐 반지보다도 사실 이제 반지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고 거기서도 확 반전이긴 한데 뭐 반지 따위엔 관심 없어. 반지를 낀 너의 손. 당신의 손이 보고 싶었을 뿐이야라고 이제 멘트를 날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개를 갖고 있었던 너와 나만의 개. 이제 거기에서 사랑으로 좀 전환되는 느낌이 났던 확실한 이제 주어지는 단어가 좀 기억이 나요. 한 장면에서 반지는 정말 부담스러운 디자인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가슴 찌는 그냥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표현을 막 드러내진 않았지만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방 안에서 가만히 이제 수그리고 있었던 양조위를 보면서 그게 나도 사랑했구나라는 표현으로 와닿게 만든 그 장면이 저도 이제 기억에 납니다. 네, 그렇죠. 남자의 정말 그 비정한 정사씬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 또는 한 번 정도만 보시고 잊어버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사씬이 총 3번 정도 농밀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정사씬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 양조위가 양조위가 리 대장이 막부인을 험하게 다루죠. 그리고 얼굴도 고개를 못 들게 하고 때리고 학대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두 번째에 가도 얼굴을 마주하거나 눈을 마주치는 방식이 아니라 첫 번째보다는 덜 폭력적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방식으로 체위라든지 어떤 그 시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정사씬에 가면 그 남자가 뱀처럼 자기 내면으로 파고든다라고 하는 그 여자 스파이의 고백처럼 정말 양조위의 어떤 그 체위나 어떤 그 행위들이 이 여자로 하여금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누군가에겐 자기를 좀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누군가와 공감하고 싶은 절실함을 느끼면서 사실은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데 세 번째 정사씬을 보시면 둘이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키스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그 장면, 저는 이 정사씬의 마지막 정사가 결국 그 트랜스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보고 편안하게 그렇게 보통의 남녀처럼 하는 것이 되게 정상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견인할 수 있었던 장면으로는 그 기생집에서 만나서 이 여자가 사랑을 노래하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양조위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 흐름이 약간 이제 사랑의 느낌으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절정을 이루면서 반지를 맞춰야 되겠다고 아마 마음을 먹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은 마지막 정사씬인데,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마주보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폭력당하는지를 좀 보시면 왜 리안이 이 정사씬의 3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거는 체위라든지 또는 눈빛, 키스, 폭력,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 사람을 갈라놨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막부인의 대사들 있잖아요. 중간중간 자기의 어떤 요원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혼란에 빠졌는지 처음에 불안해하다가 중간에 혼란스러워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팍 무장이 해제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3번의 정사씬이 어떤 이 사람들의 대화 화양연화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몸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트랜스되는 정체성을 이제 전환시켜 보는. 근데 그게 리 대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전환된 게 아니라 그쪽 정체성도 갖게 되고 사랑도 나눠봤지만 자기의 원래 대장고 그 친일파로서의 정체성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걸 던진 거고 결국엔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만 그래서 정사씬이 그냥 정말 외설적인 장면이 아니라 제가 리안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 장면에 담아내는 여러 가지의 그 키워드들이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영화로 홀리는 게 아니라 영화로 사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여백을 준다라는 게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차이난 한 장면. 네, 저희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만 영화 감독 시리즈 리안의 새끼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걸 외쳐볼까요? 빗소리와 함께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무비의 신여성입니다. 언제나 지갑이 비어있지만 남들의 걱정과 달리 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신문물에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네 신여성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꿈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튀어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 내내 가을 멘트 자영업.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대만 영화 감독 중에 리안 감독의 색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할 거예요. 색개는 뭐 색과 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에피소드 1을 들어보시면은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 배드신. 네. 이렇게 해서 이분들 왜 색개가 이러시나? 오해를 받았지만 네.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아주 좋은 작품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 영화가 역사적인 배경이 되게 흥미롭잖아요. 중국을 잘 모르거나 또 상해나 홍콩의 어떤 그 1900년 초반, 중반 뭐 이 시대의 역사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역사적인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 탕웨이가 앉아 있었던 카페라든지 탕웨이의 복장, 캐서린 네 완전 카페였나? 신여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녀의 바바리, 모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 봤는데 자 역사적인 배경은 자막 없이 영화 보시는 분이 한번 준비를 하셨다는. 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하이와 홍콩을 둘러싼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 저희가 찔링스산차이 금릉의 13 소녀를 다루면서 그 난징과 상하이 얘기가 좀 나왔었죠. 1937년 상하이가 2차 상하이 사변으로 이렇게 다시 함락됩니다. 기억납니다. 네네네. 그 이후의 스토리가 이 새끼에서 보여지는 스토리인데요. 연결되네요. 네네네. 오. 이미 함락된 그러한 상태고요. 상하이가 이제 일제에게 점령당하고 유만주국처럼 이렇게 정권이 하나 가짜 정권이 하나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영화 속에서 보면
중국인이 중국인을 처단하려고 하잖아요. 남자 주인공 양조위를 이렇게 처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국에서 일제 침략 시기에 늘 말하던 한간입니다. 중국에서는 친일파를 한간이라고 합니다. 한간? 네네, 간첩이라는 네네네. 뜻으로 한지엔. 네, 범할 간자를 쓰는데 간사하다, 간악하다 이러한 뜻이죠. 한은 이제 중국을 나타내는 한, 한족 할 때 한족 그 할 때 한. 그래서 친일파 앞잡이들을 이제 한간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네. 중국 스파이 뭐 이런. 그렇죠. 그 양조위가 실제적으로 이 상하이 쪽에서 특수 공작원을 하는 그런 두목으로 등장하잖아요. 스파이 두목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하이가 점령당하고 난징이 점령당하고 그 일본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왕징웨이 정권입니다. 왕정위 정권이라고 하는데 왕정위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중국에서 으뜸으로 가는 한간 친일파라고 불리는데 본명이 이제 왕짜오밍입니다. 왕짜오밍이고 필명 펜네임이 이제 글 쓰는 분입니다. 정위라고 해서 왕정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친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청혁명에 있어서 신해혁명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셨던 분인데 순중산을 따라다녔던 비서로 따라다녔던 그러한 분이고 나중에 순중산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장개석과 국민당이 이제 주도권을 놓고 이렇게 다툼을 했던 실세였습니다. 국민당 안에서. 장개석이 이걸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왕징웨이가 이걸 이어받을 것인가 그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중국 그 반청혁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아쉽게도 성격상 우유부단하고 아래 이 수하들이 친일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나중에 친일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야만 그러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나중에 보면 장개석이 이제 국민당 이 통치권을 잡게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밀리게 되면서 일본인과 손을 잡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장개석과 대립하면서 장개석이 난징의 국민정부를 이어받고 그 왕징웨이가 이제 광저우에서 이제 국민정부를 새로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수법이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릉 23소녀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만주국 이 동북 삼성 일대에 유만주국이 세워졌고 이 외에도 괴뢰 정권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38년 난징에서 세워졌던 그러니까 37년 난징 대학살 바로 이듬해에 세워졌던 중화민국 유신정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괴뢰 정권이고요. 두 번째는 중화민국 임시정부 화북 임시정부라고 해서 베이징 북평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러한 괴뢰 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몽강 연합자치정부라고 해서 이 몽강은 내몽고와 신장 이걸 말하는데 이쪽 지역에 세워진 친일 괴뢰 정권이 또 하나 있고 마지막 하나가 유만주국입니다. 근데 이 왕징웨이가 이 일본이랑 손을 잡게 되면서 일본이 이 모든 거를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지에 이렇게 분산된 괴뢰 정권을 왕징웨이 밑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왕징웨이 괴뢰 정권, 왕정위 괴뢰 정권이죠. 근데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된 게 이 푸이가 이끌었던 유만주국입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이 유만주국과 이 그 중화민국 그 왕징웨이 정권이 서로를 인정합니다.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네, 그러니까 다 일본의 들러리죠. 마지막 들러리. 황제. 마지막 황제 푸이 그 주인공. 일본이 이제 마지막 황제 푸이를 데리다가 만주국의 그러한 수반을 시켰잖아요. 꼭두각식을 시켰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알았어야지 그 영화를 볼 때 더 찡했을 텐데. 그렇죠. 왕정위 같은 사람은 사실 신해혁명의 굉장히 영웅에서 악명을 천추에 남기는 그러한 한간으로 전락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고요. 1944년도에 이제 질환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신이 난징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거의 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이제 조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해서 난징 매화산에 묻히게 됐는데 이게 중국에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죠. 이런 한간을 어떻게 중국에 묻히냐 해서 또 난징이 또 순종산이 묻힌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부라는 인물과 같이 묻힐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1946년에 중국 육군 총사령인 허잉시엔이 공병들을 폭파부대를 파견해서 이 묘지를 폭파시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중국인들이 이 왕정위에 대한 그러한 감정은 굉장히 이게 반감. 네네 반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어. 실제로 1994년에 나중에 이렇게 묘지가 다시 조금 뭐 시신은 다 폭파시켜서 없겠죠. 그냥 묘지가 복원되긴 하는데 이때 그게 묘지 위에 뭐가 세워지는가 왕정위가 무릎을 꿇은 그러한 동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반감 표현을 갖다 완전 극적으로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아직도 너무 예의가 발라. 건국절, 광복절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국 분들이 더 무섭군요. 민족의식이 강하고 지금 보니까 애국적인 정말 무릎 꿇은 왕정이라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49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나마 친일파에 대한 처단이 이런 색출이 잘 이루어진 편입니다. 예. 부러운 한국과 다른 면이 있죠. 예. 저희가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해서 참. 이게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그래서 여기서 연동한 거는 맞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를 경험했던 이 영화의 원작이라고 알려진 짱아일린. 잘하려고 했는데 장애령. 예, 장애령의 원작이 지금 이 시대를 이제 경험한 어떤 이야기라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짱아일링의 남편이 친일파입니다. 예. 네. 그분은 천수를 누리셨나요? 호란성인가? 호란청? 호란청이란 네.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두목입니다. 아이고. 네. 그분이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 찾아보면 근거가 없지 않은 게 호란청이 이제 그 친일 밑에 있다가 아까 지금 얘기한 왕정회의 정부의 그 고위층인 띵모춘이라는 이름이 띵모춘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비서 역할이 이제 탕웨이고 띵모춘을 암살하려는 걸 맡고서 이제 탕웨이 역할을 했던 여자 이름이 정핑루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거를 모티브 해가지고 이 장혜령에 이제 썼던 이 새끼가 이제 모티브가 되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22살 나이에 비서였고, 근데 여기도 이제 실패로 끝나죠. 실패로 끝나는 장면은 똑같고, 이제 살해당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 새끼에서는 양조위가 결국 살해를 하지만 죽이지만 이 원래는 모티브가 됐던 이 실화에서는 그 딩모춘의 와이프가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마작의 여왕으로 나오시는. 네, 다른 점은 좀 그거예요. 예, 다른 점은 그건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핑루는 어머니가 일본인이었고요. 그래서 일본어도 정말 잘 구사하는데 지적이고 아버지가 복단대학의 교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적이고 그 아는 것 되게 똘똘하고 근데 거기다 제일 금상첨화인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렇죠. 네. 아버지가 상하이 일대에서 굉장히 명망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드린 왕정위 괴뢰 정권이 들어선 후 아버지한테 이 사법부 부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애국지사다 보니까 거절해 버린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남편인 호란청한테 듣고 장혜령이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이 소설을 썼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일부는 약간 자기의 삶과도 좀 비슷하죠. 본인이 호란청인 이 친일과 결국 살았던 얘기도 있으니까 자기 얘기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대장의 이름이 이모청인데 맞아요. 여기- 그 원래. 모청이 한 글자씩 띵모춘에서 네, 모자 모. 하나 따오고 자기 남편 이름 후란청에서 하나 청자 따와서 맞아요. 예. 이모청이라고 어휴, 했다는 얘기도 예. 있죠. 그런 네네. 또 꿀 정보를. 네, 네. 거의 네. 비슷합니다 스토리가.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아. 점핑루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1914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와 일본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로 건너와서 상하이 법정학원을 졸업한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37년에 상하이가 함락당하게 되죠. 이 당시에 그 정핑로의 약혼남이 왕한슌이란 사람인데 공군에서 복역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하이가 점령당하면서 서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약혼남은 떠나가고 정핑로 혼자 상하이 남아서 이제부터 이제 간첩 스파이 활동을 특수 공작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그 띵모춘을 만나게 되는데 띵모춘은 상하이 그 왕정위 괴뢰 정권에서 76호 특공 부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76호 특공 부대를 만든 사람이고 상하이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띵모춘에 접근해서 이것도 참 재미있게 39년 12월 21일 모피 외투를 사러 가겠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 가게로 유혹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약간 우리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는 비슷하죠? 보석상이잖아요. 네. 치파오 그것만. 집에 처음 가서 옷을 양복집에 아. 가서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어머. 네네 그쪽으로 데리고 어머. 가는데 암살이 이제 실패하고 이듬해인 1940년 2월에 처형을 당하는데 당시의 나이가 26세입니다. 26세까지였어요. 네. 몇 년을 어. 사귄 거네요. 26세에 죽었습니다. 아, 예, 그래. 그러니까는 26세. 젊은 나이에 스파이로 네네. 입문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이게 원작에도 그 딕모틴의 와이프가 그렇게 마작을 하나요? 저는 마작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마작에서 반지 얘기도 나오고 마작에서 뭐 정세 얘기도 나오고 무역 얘기도 나오고 마작에 돌아가는 판이 그 얘기 대사가 되게 기억 남는 게 아우 뭐 이 마부인이 들으면 마작하는 와이프들이 정치하는 줄 알겠어요. 막 실세인 줄 알겠어요.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 마작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정치가들의 2편에서 1편에서 얘기했던 정사신처럼 뭔가 상징성이 있게 일부러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작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 없나요? 원작에는? 마작 우리 자영 원작 마작 소설? 네, 없나요? 소설 맨 처음에 장면이 마작으로 마작이에요? 시작해요. 중요한 모티브네. 그러면 다시 뭐지? 소설로 와야 되는 건가? 지금 맨 처음에 대낮에 마작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국인에게 이 마작이 뭐지 이런 네.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마작할 줄 알아요? 네네 좀 압니다. 저는 몇 번 해봤는데 규칙을 잘 어렵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지력 이렇게 포카처럼? 예, 똘똘해야 네, 된다는 네. 얘기예요. 똘똘해야 됩니다. 아, 실제로 이 중국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동네에서도 마작판을 벌리고 뭐 집에서 마작판을 벌릴 때 그러한 세상 대소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마작이나 뭐 이런 걸 하시면서 정말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뭐 누가 보면 정치를 다 아버지가 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게 했던 그 기억에 남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작이라는 게 이제 그 점수를 내야 되니까 상대방 패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내 패는 잘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게임이 있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큰 프레임이 이 영화의 프레임하고 그 굉장히 상징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를 마작을 하나의 세계라고 봤을 때 이 세계가 지금 이 스파이와 간첩 사이에 그 벌어지는 이 애매모호한 이런 관계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해야 볼 되고, 수도 있어요. 네, 네. 강파도 해야 상대방이 되고. 누구인지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도 읽어야 되고 나는 또 내가 내 패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설정에서 되게 독특하다고 본 게 스파이라든지 전쟁, 정치 이런 거는 이제 예상 가능한 건데
메인스트림에 이 마작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니 왜 아줌마들은 하루 종일 마작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부인들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또 높아지잖아요. 맞아 눈빛 그러니까 은폐된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들 간의 관계가 또 이제 폭로될까봐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작은 굉장히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 그러네요. 장치로도 쓰였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마작의 게임을 몰라서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요소요소에 많았네요. 네, 많이 나와요. 마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개도 그렇고. 개도 하나의 뭔가 지킴과 네, 네, 이런 네, 거에 네, 될 수 있고 네. 그 마작 장면에 맨 처음에 그 반지를 반지. 다 끼고 있어 다. 그리고 비둘기알 얘기 나오잖아요. 비둘기알. 마지막 다이아. 근데 절대 그거 응. 안 사줬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한테 주는데 10캐런 얘기 나오면서 그 저도 인상 깊은 게 거기 나오는 부인들의 눈초리 막 네. 의심하는 눈초리 또 혹은 얘가 얘를 의심하나 계속 그 탕웨이를 향한 막 의심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경계하는 그 눈빛을 계속 이안이 촬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초리 저는 그 눈초리가 걔하고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 누가 이걸 눈치를 채가지고 간자 역할을 하나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근데 마작에 제가 룰을 모르니까 네. 고스톱이었으면 제가 금방 뭐 비슷한 거죠. 뭐. 알아서 아니 근데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고할 거냐 스톱할 거냐 누구한테 네. 쇼당을 걸 거냐 뭐 이런. 그렇게 보니까 마작부터 시작한 게 되게 그런 것 색계의 같아요. 소설 시작이랑 너무 어울리네요. 마작이 뭔가 네. 색이랑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예. 진짜? 근데 제가 영화 편이 또 생각나거든요. 오늘 아주 폭발했네 폭발했어. 아니 근데 지난번 제가 얘기한 이런 얘기만 쌍화점 하면 좀 말고? 좀 그런데 그 상렬- 인간 중독이 생각나거든요. 예, 송승헌 주연한 인간 중독 굉장히 이렇게 수위 높다고 또 유명했었죠.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거기서도 이렇게 배드신만큼이나 아줌마 넷이 이렇게 마작하는 장면들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예. 나보다 더 많이 봤어. 영화를 뭐 무삭제 3번 본 저로서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쌍화점도 보고 인간 난 중독도 새끼가 보고. 다였어. 주로 그런 거 보는구나. 너. 마치 나중에- 꿈꾸미는 아닌 척 하는데 아니 저는 잘 안 봐요. 저는 예술 영화만. 아, 네, 이 영화는 예술 영화. 예, 그것도 이거 예술이죠. 예술 영화인데? 예. 베니스에서 인정한 아. 예술 영화. 인간중독 또 그 체위 같은 게 굉장히 아유 여기서 현란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방송을 내가 들으시는 끊고- 아직 선거권이 없는 제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끊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네네. 이제 잠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러면 이제 소설과 영화랑 조금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지금 마장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소설은 하룻밤의 얘기예요. 네, 세상에. 한 5, 60페이지 정도인데 하룻밤의 시작도 대낮부터 대낮에 마작을 하는 장면으로 그 대화들 영화 속에 나오는 거랑은 읽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탕웨이가 갑자기 서둘러서 3시에 약속 장소로 가야 된다. 이제 그게 바로 캐서린과 연관돼. 근데 중간중간 얘기는 다 회상으로 나와요. 근데 영화도 사실 회상으로 나오는 회상이죠. 거잖아. 그 장면은 이제 같은데 12시 3시를 기점으로 해서 캐서린 가고 그 저녁 되기 전에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조이가 집에 오는데 왔어요. 근데 부인이 이 대장 부인이 이 맥부인 와야 될 시간인데 왜 안 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녁 타임.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시간으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래. 비슷하네요. 비슷한 네, 맞네요. 시차로는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명시된 거라 다른 점은 책은 좀 더 여자 입장에서 디테일한 거.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이 영화는 이한 입장에서 또 남자 입장에서 좀 더 완전히 다른 점 하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정사신이 책에는 없습니다. 책 안 팔릴 것 같아. 정사신이 하나도 없는 이한의 얘기인 거고요. 이 부분은. 예, 그리고 탕웨이가 우리 극적으로 됐던 반지 말고 앞전에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노래 네. 부르는 그 장면도 없어요. 그 장면은 네.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극으로 올라가기 전에 앞전에 딱 네, 되게 받쳐주는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없어서 소설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조금 밋밋한. 근데 이제 여성의 입장을 조금 좀 약간 디테일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문기들은 좀 느껴지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다른 게 이제 영화는 그 침대에서 돌아와가지고 침대에
그 탕웨이가 썼던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회상하는 걸로만 끝나는데 그 부분의 얘기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좀 이제 느낀 거라든지 그리고 와이프한테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뭐 홍콩 갔다고 해가 아니라 이제 조금 그런 얘기 디테일 이제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왜 데리고 왔는지 뭐 이러면서 약간 냉정한 사람으로 좀 표현하는 거가 소설 속에서는 사랑 감정보다도 냉정하게 그냥 있는 사실을 다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하는 저는 이제 제가 감동을 좀 받았던 게 하룻밤의 얘기지만 그 이한 감독이 각색을 할 때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숨어 있는 뭔가를 다 읽은 것 같아. 장혜령이 되게 이 소설 속에 다 못 닿았던 얘기들을 숨어 있는 부분까지 좀 잘 긁어내가지고 하지 않았나? 한 가지 의심은 들었어요. 뭐요? 다 좋은데 그렇게 경계하고 모든 거를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여자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허술하고 그다음에 묘사에서 남자의 심리나 남자의 정사신, 남자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되게 리얼한데 여성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여자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전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속에서 네, 부인은 매번 마당만 하고 남편하고 대화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여자 특히 이 어떻게 나중에 영화를 봤을 때는 선생님 자 빼주세요. 네. 영화를 봤을 때는 책사님의 말씀처럼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한 두세 번을 보면서 근데 왜 이렇게 이 탕웨이에 대한 이 사람의 정보가 허술하지? 진짜 몰랐나?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걸로 나오고 맥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납득이 좀 안 가는 생략된 또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약간 논리적인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여성에 대한 설명에서. 그래서 좀 그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의 뭐 극대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아까 우리가 모티브가 됐던 실화에서는 이 딩모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른 점이에요. 중요한 알고 지점인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쁘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인데. 예, 사랑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죽이는 거는 본인이 안 하고 와이프가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죽였다는 실제 얘기를 듣고서 이 영화가 되게 남성 중심적이다. 다시 돌아보면 사랑을 했다면 사실은 알고도 이렇게 하는 마지막까지 고뇌가 담겨야 되는데 가차없이 그냥 처단하고 살아남는 어떤 그런 그 개 사냥개처럼 정말 죽음의 순간에도 진짜 자기를 지켜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원작 얘기 들으니까 내가 아쉬웠던 게 이런 부분이었구나. 여성의 시각에서 보면 좀 서운한 면이 있다. 묘사가. 네. 아유 저희는 맞아요. 네. 이 소설이 그래서 1950년에 써져요. 네. 소설은. 근데 출판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 뭐 그 중국 사람들이 보는 이제 괴뢰 정권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이 스파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러다가 1978년도에 그러니까 쓰여진 지 28년 뒤에야 대만에서 출판을 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대만의 황관 출판사라는 데서 출판사 제목을 정확하게 표현할 것 같아요. 환관. 쌍화점이야 갑자기 황관 출판사라는 요새 데서 지금 고려 말이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그 아쉬움이 남는 게 좀 있거든요. 이 소설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쨌든 영화가 시작이든 뭐든 읽었을 텐데 이 인세와 돈은 어디로 가 있을까? 역시 책사님은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장혜령이 나중에는 이제 아까 그 호란청이랑은 이제 끝나고 그 본인이랑 30세 더 많은 미국인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책도 대만에서 출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중국과 이런 데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책을 출간하면 할 때 자기 친구 송기 부부라고 하는데 홍콩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이 인세를 다 준다는 거를 친구 이름 앞으로 이렇게 명기를 하죠.
근데도 난 왜 그런 친구가 없지? 아니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 책이 이 송기 부분이 이제 죽었고요. 남편은 와이프도 죽었나? 하여튼 그 자식이 거의 4주째 됐을 때 이제 어릴 때 12살 때 장혜령을 집에 있었던 거야. 같이 홍콩이라는 집에서. 그래서 아는데 나중에 자기가 다 자라서 그 북경에 있는 왕푸징 서점을 갔더니 그 원인 아까 황간 출판사 책이 아니라 다 해적 출판사. 네. 그래서 하나도 인쇄가 안 되는 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인쇄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이겼는데 소송까지 갈 줄도 몰랐죠. 근데 그걸 제하고 받고 나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됐대요. 네. 근데 장혜령이 또 후손도 없고 결국 줄 사람이 없다 보니 후손이 없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아주 씁쓸하게 남는 상황이 돼버렸어. 아유, 네. 이렇게 좋은 소설을 썼는데 좋은 소설을 써서 인쇄를 좀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안타까움이 좀 그런 있죠. 친구는 없는 걸로. 네. 그런 근데 친구. 사실 그 인쇄를 그 친구 여자친구한테 돌림으로써 어. 한때 장혜령이 중국에서 동성애자가 아니냐 이러한 의심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부부인데 부부 친구한테 넘긴 거잖아. 나는 그렇게 근데 생각하지 그 않았는데. 소설 속에도 그러한 동성애적인 어. 그러한 정서가 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여자친구를 사랑했구나. 이 영화를 중국에서도 좋아했나요? 중국 관객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사신이 없으니까 맛이 갔죠. 아니 자영업의 멘트야 이게. 아니 정사신이 없는데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에 못 듣게 할 겁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아니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무삭 재판이 이제 바이두 같은데 이렇게 유통되기는 하거든요. 그걸 다 보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무삭 다 봤죠. 근데 저는 별로 선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좀 보기 거북스럽더라고요. 어. 그 뒤를 이해를 해야지. 그럼 아직 뱀처럼 스며드는 그럼. 상황을 색과 그렇긴 개를 그런데 인정해야지. 저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쌍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스파이라는 게가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젊은 대학생 혈기의 그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을 찾아가지고 한지엔을 찾아가지고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스파이 활동을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족에 대한 열망이죠. 민족에 대한 욕망이죠. 공적인 욕망이지. 공적인 욕망. 근데 그 공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결국은 사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되잖아요. 사적인 욕망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선택의 갈림길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을 딱 일도양단해가지고 나눌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게 순수한 의도인 거야? 어떻게 100% 순수한 의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기심과 이타심이 적절하게 결합돼서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종종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 행동이 순수한 것 같지 않아. 그 사람 그 선택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키면 이 사람이 이 왕자즈가 그 이모청을 사랑했다는 이것만으로 완전히 그냥 그 버림받아야 하고 완전히 이 여인의 선택이나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우리한테 생각하게 할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한 영화가 항상 이게 이제 일도양단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양면성과 이게 나약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이 역사와 원작 이야기의 차이나는 포커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꿈을 꿀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언제나 꿈을 꾸어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 꿈을 꾸고 있는 꿈꿈입니다. 언제나 호기심 남들보다 정말 많아서 호기심과 행동이 없어서 지갑은 텅 비지만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네, 오늘 저희 대만 거장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감독으로 선정된 리안 감독의 새끼 2007년 개봉작이고요. 저희 에피소드 1에서는 이제 영화 제목, 배경, 뭐 상영 관련 에피소드를 얘기했다고 하면 에피소드 2에서는 자영업과 책사님의 맹활약을 보여준 차이나는 포커스, 역사 배경과 그다음에 원작의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에피소드 3번째 저희가 제일 킬러 콘텐츠로 키우고 있는 미성년 자영업의 활동 무대 차이나는 한마디. 자, 뭘 준비하셨나요? 네, 차이나는 한마디는 그 장면입니다. 그 탕웨이가 이제 그 누구였죠? 남자 이름이 뭐였죠? 설마 양조이? 아, 양조이 말고 다른 친구, 남자. 대학생 친구. 예, 대학생 친구. 네. 한때로 이렇게 광 뭐였지? 광 이름이 왕리홍 감독 왕리홍, 이름, 예, 왕리홍. 배우 이름은 왕리홍인데 실제 이름. 네. 실제 이름은 뭐였죠? 아, 거기서 이름. 황유민이었다. 뭐야? 황유민. 맞아요. 네, 황유민이었는데 이게 황유민이 나중에 보면 탕웨이한테 키스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탕웨이가 밀쳐버리죠. 네. 그러면서 했던 멘트인데 3年前你可以的为什么不 아니 근데 이게 감정 이 장면 설명이 안 무슨 말? 되니까. 3年前你可以的 무슨 싼니는 말이니까 안다. 为什么不 싼거 위에가 싼 거 위에 이 싼니엔. 키스를 하니까 싫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3년 전에도 해줄 수 있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그때는 예. 맞고 왜 지금은 그때는 틀리다. 하지 않았냐. 3년 전에 했었으면 받아들여 줄 수 있었을 텐데. 3년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네. 안 했어 이런 어, 말이죠. 그런 거죠. 3年前你可以的为为什什么么不不 브로맨스? 굉장히 오.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이 3년 영화 얘기 들어보셨지만 3년 사이에 네, 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길어서 근데 이분들이 너무 따라올 잠깐만.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니 너무 하얘지고 있어요. 아 방금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두 분만 하시고 네. 다시 한번 감미롭게 해보죠. 저희는 짧은 거. 네, 저희는 3年前你可以的为什么不 사실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그렇죠. 아, 네. 이분들의 지능 수준으로 봐서는 조금 아니, 이제 저희 지능이 자꾸 따라오기 떨어져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네. 이것이 소리냐 아니냐. 차이나는 한마디가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지 그래서 않아요? 뭔가 짧은 걸 그것도 준비했어요? 준비했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뭐, 대비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네. 제가 대안으로 가져온 거 있는데 두 글자짜리입니다. 오, 좋아요. 좋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와 네. 양조이의 아. 굉장히 로맨틱한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되죠. 탕웨이가. 아, 우리 차이나는 한 장면에서 했던 네. 네네네 그 장면인데 반지 그러면서 장면. 이제 양조이가 도망갈 수 있도록 빨리 가라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가라? 네, 빨리 가라. 아 어서 가요. 어서 가요. 장면에서는 어서 가요로 나와요. 어서 가요. 아, 영화 자막 네, 번역에서 자막에서는 어서 네. 가요. 어. 어서 빨리, 가요를 빨리 또 빨리 가요. 준비해왔는데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뭐일 것 같습니까? 튀어. 자, 튀어. 더 쉬운 단어가 두 번째잖아요. 튀어. 할 말이 없네요. 자, 저희의 수준은 아, 죄송해요. 우리가 네. 자막 번역했으면 튀어 이랬을 튀어. 텐데. 가다 조 가다 조. 빨리 콰이 콰이. 네, 콰이. 네, 그리고 콰이조 콰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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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走 콰이조. 快走 콰이조. 快走 하지 말고
아니 이것도 어려우시면 뭐 제가 저 두달한데. 우예요. 콰이 저 우. 두달한데도. 한국식 그 그게 인토네이션을 넣지 말라고. 콰이자오 이러지 말라고. 콰이자오. 콰이죠. 안 돼. 고깃집이 콰이죠. 두 달한데도 어렵네. 갑자기. 저 우예요. 저우. 저우인데 우를 예. 그렇게 세게 발음할 저. 필요가 그렇죠, 없다는 예. 거지. 한 글자인데 굳이 두 글자로 발음하려고 아, 하지 두 마세요. 글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글자를 두 글자 아니에요? 공부할 때 어린애들이 공부할 때 읽는 식으로 하면 한 글자 그것만 읽으니까 걷다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가다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 빨리 가자 누가 이렇게 말하냐고. 이거 정말 그러면 너무 튀어 재밌네. 이렇게 그러니까 튀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튀어. 콰이저. 콰이죠. 오 잘했어. 알았어. 야 튀어나세요. 드디어 두 단어. 1년 만에 드디어 이 두 글자짜리 발음할 수 기억이 안 나요. 콰이죠. 콰이죠. 어쩌다- 콰이죠. 콰이죠. 네. 아니 아닙니다. 튀어. 자, 튀어. 콰이죠. 제가 가고 싶네요. 자, 같이 해요. 콰이저 오빠. 우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그 초반의 연극, 이 청년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기 전에 네. 이제 모금을 하잖아요. 연극을 하면서. 근데 그 장면에서 이 공연이 딱 끝나고 나니까 관객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망하지 연호하는데, 않는다. 예. 근데 그게 눈물을 막 중국은 흘리니까. 망하지 않는다. 예, 저는 그 장면 되게 이상. 콰이저우를 너무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콰이죠. 콰이죠. 저 벌써 오늘 튀었어. 한번 하고 가죠. 네. 콰이죠. 네. 콰이저 같이 하고 가죠. 네, 하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네. 돌아가면서 합시다. 예, 쉬우니까. 네. 더 어렵네. 아니, 긴장감을 주지 마세요. 네네. 언어에는 그런 게 전 아니다.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신여성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튀어. 콰이죠. 콰이죠. 콰이저. 콰이죠. 자, 하이톤. 튀어야 튀었습니다. 되는데 튀어놓고 빨리 가. 그 원어를 한번 다시 듣고 싶네. 못 들었었는데. 근데 그 되게 절절했었죠. 되게 가요. 조용하게, 어서 조용하고 절절하게 눈빛으로 막 튀어. 그 다급하게 장면들 했죠. 굉장히 다급하게. 튀세요. 되게 맞아. 탕웨이는 가요 이랬는데 양조이는 뭐라고요? 초월바지처럼. 처음에는 응.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그러다가 어서 그런 가. 눈치가 빠르니까 이제. 어서 눈치가 가니까 빠르지. 확 반전. 음. 이제. 차에 탈 때도 그냥 날라갔잖아, 날라. 저는 그 장면이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 거의 어벤져스 보는 느낌이에요. 역시 헐크 감독 다 와요. 네, 근데 이제 저 오늘 됐어요. 튀어. 역시 이 느낌을 아니까 다시 한번 근데 해보시겠어요? 티어랑 또 다른 거지. 튀어. 달라요? 하려고 하는 여기 가자. 아니, 가자. 튀자. 튀세요? 티자라는 단어도 있을 것 같은데 뛰자. 튀세요. 튀세요를 뭐라고 그래? 중국어로? 티자. 튀어. 파오. 파오. 네, 파오. 파워가 뭐 파워? 뛰자. 네. 근데 이게 뛰는 거하고 튀는 거하고 속도감이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은 걷다거든요. 가다는 걸. 빨리 걸어. 빨리 가 그런 뜻이. 근데 어서 가요가 맞아. 어서 가요. 아니 네. 근데 어서 가요인데 뒤에 그 양조의 이미지를 보세요. 날라갔잖아. 다리가 어딨어? 땅바닥에 발이 안 붙어요. 콰이파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공연에서 나왔던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능의 13소녀 때도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영화에서도 계속 리 대장이 뭐 남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계속 부인은 마작을 하면서 우리 남편 남경 갔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남경 간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가지고 첩자들을 처단하는 고문하고 처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뒤에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앞쪽에 그 나라를 함락이 돼가지고 막 되게 혼란하고 괴로운 심정을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도 나라를 빼앗겨봤지만 그 연호하는 그 문장? 그 말이 되게 좀 우리가 강화문에서 외쳤던 그런 문장처럼 되게 딱딱 떨어지는 멘트였던 것 같아요. 민족성을 좀 보여주는. 그래서 뭐 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갑자기 망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중국 대륙을 지켜온 건가? 이런 생각이 또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만큼 큰 나라였고 냉전의 큰 축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중국이 아까 그 저희가 예전에 에피소드 다른 데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어쨌든 그 친일을 몰아내고 정리하고 또 새로 쓰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좀 인상 깊은 멘트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리안의 다른 영화가 좀 달라요. 그 대사들이 그 앞에 그 분위기가 그래서 아무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이렇게 민족적인 정서는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중국 不能亡 괜히 물은 건가? 오늘은 중국은 한마디 많이 망할 수 하네. 없다. 예. 中国不能亡 예. 中国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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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不能能 뭐뭐 할 수 없다. 뭐뭐不能 하지 않을 것이다. 뿌능은 좀 익숙하시죠? 네, 했어요. 완전. 예. 완전. 뭐죠? 아니 말은 몰라. 뿌능 뭐죠? 슈어인가? 뿌능 뭐죠? 슈어더. 분홍은 어디서 나왔어? 얼마 전에 다뤘던 영화. 우리 저희가 그 책상 서랍 속의 동화. 아, 중국 그렇구나. 제목이 일개도 불능소였잖아요. 아. 저희 얘기가 잠깐 어. 나왔었는데 이거도 이거도 不能少. 뿌능. 예. 아, 분홍. 예, 不能. 난 뿌능은 말할 수 없는 알아듣습니다. 비밀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도 나와요. 나오잖아요. 不能说的秘密. 아, 예, 그러네. 네. 不能 뭐뭐 할 수 없다. 네, 세 번째나 알아요. 나오네. 호낭은 근데 불어에서 온 건가? 발음이 되게 좀 비슷한 단어였어. 언어의 저희의- 규제시네요. 네네, 뭔가- 불어까지 넘나들고 네네, 있어요. 뭔가 발음이 약간 비슷한 불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다음에 중국 분홍. 왕. 왕 왕, 왕? 망하다. 망할 망. 망할 그걸 망자를 왕이라고 망할 읽어요? 망자를 왕이라고 읽어요. 아, 왕. 발음이 완전 다르구나. 음. 해보겠습니다. 왕 하면 망하다. 이걸 거꾸로 가야죠. 이런 문장은 네, 왕 왕 왕하다. 망하다. 왕 왕, 능왕 능왕, 하면 망할 수 있다. 아, 不能王 부능왕, 망할 수 없다. 망하지 않는다. 中国不能王 중국 부능왕, 네, 그럼 이게 하나가 다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왕 망한다. 능왕 망할 것이다. 망할 수 있다. 不能王 망할 수 없다. 中国不能王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 와 즐겁다. 즐겁다. 즐거운 중국어 시간. 중국어를 뒤에서 한다는 건 학원 안 다니면 모르는 거예요. 고급 영어, 고급 중국어 한번 해봐야 될 건데. 저는 살짝 제의를 하나 드리는 게 이게 뭐 하지 마세요. 중국 不能王 보다는 참 저희도 이러한 아픔을 겪어봤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국. 조선으로 바꾸는 어. 건 어떨까? 이게 작은 제의를 드리는데 조선은 망할 수 없다. 조선은 네. 어떻게 읽어요? 자오시엔. 자오시엔인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오시엔은 지금 조선 요즘에 민주주의 사람들을 민주화로. 얘기하면은 한국. 그 북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 중국어로 자오시엔 뿌능 왕 하면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잡혀갈 수 게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석될 수 그러네요.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합니다. 중국어로 합시다. 한국으로 그냥 아, 한국. 한국으로. 그러면 한국. 조선은 한국. 이미 망했는데 뭐 이미 그렇죠. 예, 우리 예. 조선 왕조는 이미 1910년에 망했는데 뭐 한국 뿌능 왕 한국 부능. 한국. 한국 하지 말고 나 양고기, 한국 나 양고기 생각이 나. 호거가 생. 양고기 먹어야 되는 거야? 양꼬치. 비온. 그러지 마세요. 양꼬치는 칭따오. 한국 不能王. 한국 뿌능 왕. 구어가 그 구어가 아닙니까? 국이에요 국. 그러니까 나라 구어. 국자. 아 배고프다 국 얘기하니까. 한국. 한국 한국. 뿌능 부능 왕. 왕. 어. 네, 성조 붙이기 애매한 게 저번에 꿈꾸미께서 제가 좀 억양을 넣었더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네네. 아 정말 귀마개를 듣고. 자 우린 그러면 대만식이야. 와 이거 언제 방송 나가나요? 저희 지금 그 한국 전쟁 기념일 6.25 전쟁 그 6.25와 또 그 전에 나가죠. 돌아오는 광복절을 기념해서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또 3.1운동 아. 100주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만 알면 많이 이렇게 치환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한국 뿌능 왕. 한국 不能王. 쉽죠? 사는 거죠? 그러면 네. 나는 갈 수 없다 어떻게 말해? 아까 가다가 뭐였죠? 저 저 어.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뭐 나는 다 알잖아. 워. 워. 그럼 어떻게 말해? 나는 갈 수 없다. 뿌능조. 오. 브라보. 싼 역시 거 위에. 난 지금 조합한. 갈수 없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외국어는. 와. 네네. 我不能走.
워뿌능죠. 네, 한국 뿌능왕. 한국 뿌능. 뿌능왕. 네. 네. 큰 깨달음이. 좀 격앙된 톤으로 중국. 주먹을 불끈 쥐고 독립투사와 같이 자 한국 뿌능왕을 한번 태극기 해보겠습니다. 없다는 게 다 거의 태극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투사가 나서 투사.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같이 하고, 하는 걸로 네, 할까요? 제가 먼저 하면 삼창하고. 민폐가. 아니 해보세요. 제가 먼저 하면 삼창을 하세요. 네네. 아 그러는 게 어떨까요? 삼창을 하시면 이렇게 삼창 각각? 돌아가면서 각각 삼창.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뿌능왕. 한국 뿌능왕. 한국 뿌능왕. 한국 뿌능왕. 가슴이 좀 이건 한국은 망할 수 없다. 그러네요. 좋은 멘트네요. 오늘 자영업이 뭉클하네. 네, 뭉클해요. 그런 걸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항일 운동 하셨던 조선족으로 지금 남아 계신 그 지역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 뿌능왕 아니 말 갑자기 퇴색해졌어. 아니 잘 마무리해놓고 말을 못 맺어 끝을 한국 뿌능왕. 죄송해요. 나는 왜 이렇게 꿍꾸미가 이런 말 할 때 느껴지지? 배가 고프다고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런. 지금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몇 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준비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네. 배가 고픕니다. 오늘 차이나는 한마디, 네, 그 세 마디가 됐네요. 차이나는 세 마디, 그죠? 네, 네. 그 3년 전에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왜 이제서야? 3年前你可以的为什么不 다음 튀어. 快走 그다음에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한국 망할 수 뿌능왕. 없다.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 세 마디였어요. 네, 대만 영화 감독 시리즈고요. 저희가 이 하반기에는 모두 대만 영화 감독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리안 감독을 시작으로 해서 에드워드 양이나 차이밍 양 뭐 이런 굉장히 좋은 감독들의 작품들을 대만의 문화와 역사, 장소와 어떤 여러 가지 배우들의 이야기, 감독의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서 보내드릴 거니까 흥미롭게 기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슬슬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끼어들겠습니다. 그 영화를 촬영했던 세트장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인위적으로 조성된 세트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이렇게 고진입니다. 근대 문화유적 신장고전. 이런 거. 예, 문화유적이죠. 상하이 푸동 쪽에 있습니다. 푸동 신구 쪽에 있는데 신장고진이라고 옛날 그러한 마을. 예. 지금 신장고전 가면 그대로 있다는 그대로 거야, 있습니다. 마을이? 예. 그 카페도 푸동이 디테일에 자영업 준비해온 거 못하고 끝날까봐. 직항이 있나요? 푸동으로 푸동이 가는 공항 직항이 아니에요, 있고요. 공항? 예. 공항. 그러면은 비행기 값이 비행기 값이 쌀 때 사면 20만 원이면 갈 수 왕복? 있습니다. 네네네. 한번 네. 생각해봐야 지갑을 한번 네네. 들춰봐야 돼. 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러한 유적지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있고 임시정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하했던 홍커우 공원도 있고 홍커우.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남아 있죠. 예. 네, 영화의 마지막에 여행 정보까지. 잘 네. 끼어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짓고요. 자, 계속 이어지는 리안 감독의 영화 시리즈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